401호 맞죠? 아주머니가 자살했다고 그랬는데요. 네? 나 안 죽었어요. 자살 안 했어요. 틀림없이 401호 아주머니라고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아파트 입구에서 1301호가 전해주었다. 1401호라고 신고한 걸 잘못 들었던가 봐요. 119 대원이 죄송하다고 전해달라더군요. 남편이 지방에서 병원을 하는데 집안일은 나 몰라라 하고 개업하는 쪽쪽 실패래요. 시아버지가 몇 년을 치매로 애 먹이더니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후유증인지 그이가 우울증에 걸려서 벌써 세 번째 자살을 시도했다는군요. 시아버지가 똥오줌도 못 가리는 주제에 쭈그렁 자빠진 자기 물건을 내놓고 노상 며느리를 끌어당기고 별 추접을 다 떨었다 하잖아요. 어머, 그따위 치매도?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백영숙 작가님의 단편소설 아파트 민주 공화국입니다. 이 작품은 2025 한국소설 1월호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배경숙은 2008년 문학나무의 중편 또미 이야기로 등단했습니다. 시집 배낭 하나와 낡은 운동화 2015년 문체부 문학나눔 선정 도서의 8권의 시집을 출간했습니다. 다 들으시고 나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작가에게 힘이 됩니다. 구독은 감동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우리 가족이 서울의 위성도시 MC로 이사 온 지도 3년이 가까워 오고 있었다. 그동안 나는 우리 아파트의 내부 사정이나 외부 일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이라곤 없었다. 내가 알고 하는 일이란 우리가 사는 동이 107동이고 22층까지라는 것과 뒷동들은 몇 층 더 높을 거라는 것과 관리비를 내고 반회비에 벌금을 얹어 반장이라는 이에게 내미는 정도였다. 지난 가을 나는 아파트 현관 앞에서 동 대표라는 여자와 마주쳤다. 401호시죠? 나는 1301호 동 대표인데요. 이번 반모임이 끝나면 401호에서 반장을 할 차례예요. 통 반모임에 나오시지도 않고 언제 이사 오셨어요? 예? 저 되기는 한참 되었는데요. 제가 반장을요? 우리 주민이 우리가 사는 곳에 관심을 가져주셔야죠. 이번부터는 우리 상가 무인 카페에서 모이니까 반모임에 꼭 좀 나오세요. 나는 이사 온 후 처음으로 반모임이란 데를 갔다. 그것도 시작 시간이 20분쯤 지나서 무인 카페에 들어서는데 분위기가 영 개운치 않았다. 아니, 주민들이 낸 공금으로 당신이 뭔데 이용을 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한 거요? 동 대표면 다야? 지난 추석에 우리 아파트 담당 파출소에 라면이랑 떡을 6만 8천 원어치 사다 준 걸 가지고 어쩌면 그러세요? 석 달에 한 번 하는 반모임이어서 미처 의논할 새가 없지 않았어요. 뭐가 잘났다고 큰 소리야? 10원 한 푼이라도 왜 맘대로 쓰느냐 말이오. 당신 맘대로 해도 되는 건 줄 알아? 그래요. 이제 동대표 그만할래요. 맨날 애쓴다고 해봐야 욕만 먹고. 그렇지만 얘기는 제대로 하고 그만두겠어요. 뭐가 말이 많아? 사표, 사표. 말만 하지 말고 보는 앞에서 써요. 써. 좋아요. 쓰겠어요. 쓰면 될 거 아니에요? 1301호는 사표를 쓰면서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억누르느라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빙 둘러앉은 채 묵묵부답으로 구경만 하고 있었다. 나는 그쯤에서 반회비만 건네주고 카페를 나와버렸다.
한 달쯤 지난 밤이 늦은 시각에 302호에서 올라가 봐도 좋겠느냐는 인터폰이 왔다. 저희 내에는 약국을 하는데요. 아침에 나가면 밤 10시가 넘어야 집에 와요. 그래서 이렇게 늦게밖에 시간이 없어서요. 자, 밥모임 장부 받으세요. 그리고 동대표가 사표를 냈잖아요. 중요한 동대표 회의가 곧 있대요. 그러니까 동대표 뽑는 임시 밥모임을 열어야 한대요. 빨리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301호가 사표 내는 걸 보기는 했는데요. 누구 동대표 할 사람이 있을까요? 반장이나 동대표 같은 거 누가 하려고 나서나요? 다 제 살기 바쁜데. 요즘은 누구나 간섭받기 싫어하고 제 일 아니면 다들 방관하잖아요. 자기의 이득에는 한치의 양보도 없고요. 따지기는 얼마나 잘해요. 이런 세태에도 여태는 1301호에서 동대표를 쭉 해서 고생을 했는데요. 반장은 돌아가면서 하기로 해서 이제 401호 차례가 된 거예요. 한 집에서 석 달에 한 번씩 두 번만 하면 돼요. 그리고요. 1601호 할아버지는 막상 대표하라면 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된 게 시비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요. 엉뚱한 자랑으로 어른인 체만 하는 거 있죠. 다들 성인들인데 반말하고 큰소리 막 내고요. 1802호 할아버지랑 짝짝꿍이 되어서 우습지도 않아요. 1301호 그분은 뭘 하세요? 그분도 편안해 보이지는 않아요. 서야 한대요. 주공상가에 작업실이 있다네요. 어쩐지 예민하고 깐깐해 보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나이 든 남자라 그런지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 안 해요. 그런 판에는 구경하듯 가만히 있는 게 제일이에요. 아유, 늦어서 이만 가볼게요. 302호가 거의 혼자서 속사포로 떠들어대더니 나갔다. 나는 사실 잠시 이 도시에 살 뿐이지 어디까지나 서울특별시민이라는 의식이 더 짙었다. 은행 일이나 쇼핑 등 심지어 예식까지 모두 서울의 생활권이었다. 그러나 막상 반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나니 MC에 사는 이상 M시민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메시지가 가슴을 울렸다. 이 아파트 주민으로 임무를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나를 움직이게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임시 반모임 1월 3일 저녁 7시 30분 카페 1분에서 안건, 동대표 선출이라는 내용을 우리 동 게시판에 붙였다. 그리고 1301호를 찾아갔다. 제가 반장이 되었는데요. 되자마자 동대표를 뽑으라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의논하러 왔어요. 내가 그 일 때문에 며칠을 잠을 못 자고요.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이에요. 명예회복을 하지 않고는 이 아파트에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잠깐 봤는데요. 다 같은 주민의 자격으로 그 자리에 앉았는데 그렇게 함부로 막 해도 되나요? 시대착오적인 강큰 남자 노인이더군요. 1601호 그 양반이 날 못 잡아먹어서 그러네요. 자기가 회사를 경영할 때는 어쩌고들 쳐들어대면서 사사건건 따지고 들어요. 꽉 막힌 노인네가 뭘 못 봐 넘기는군요. 그런데 1802호는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위암에 걸려서 늘 죽통을 들고 다니잖아요. 줏대 없이 여기저기 하는 말 다르고 저기서 하는 말이 달라서 못 믿어요. 남자 노인네는 다 한 통속인가 봐요. 소시적 얘기나 주절거리는 주책 노인들이죠. 1601호 그 양반이 할머니 돌아가신 역정을 나한테 화풀이 하는 건지? 어른답게 처신하면 존경도 받고 보기도 좋을 텐데 그 할아버지 되게 애로운가 보네요. 발 뻗을 곳을 왜 모르실까? 여자가 나서는 꼴을 못 보는군요.
그러니 망신인 줄 모르고 그렇게 나대지요. 국가유공자라면서 사사건건. 그러나마나 난 이제 동대표할 생각 없어요. 동대표를 급히 뽑아야 하는 모양인데요. 저 같으면 구워다 놓은 보리 자르지요. 대부분의 주민이 그럴 거거든요. 우리 아파트가 거의 완공이 되어갈 당시에 시공사에서 부도가 났잖아요. 그때 목숨을 걸고 설친 사람들이 작은 평수의 주민이에요. 설레발을 치면서 법원에도 가고 대책위원회도 만들고 데모에도 앞장서고 해서 어쨌든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 부녀회고 자치회고 간에 초창기에 공신이랍시고 이 사람들이 아파트 살림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더욱 아파트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사람이 필요할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런 수모를 당하고는 이제 더 못해요. 제가 그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어쩌면 한 사람도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참 사람들 인심이 야속해요. 약속 드리는데요. 동대표를 하시면 이제부턴 제가 도울게요. 뭘 모르지만 곁에 있어만 드려도 도움이 될 게 아니에요. 제가 너무 분해서 당한 걸 조목조목 다 써놨어요. 남편에게 그걸 모두 반모임에서 따져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동대표를 안 하더라도 자치회에 가서 회의 상황을 지켜볼 거예요. 주민 자격으로요. 나는 1301호가 정말 동대표를 그만두고 싶은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다. 반모임이 있는 날 아침 1802호에서 인터폰이 왔다. 제가요. 의암 수술 받은 지 4년 차예요. 사실 제가 어제 1301호와 독대를 했어요. 저는 체력이 약해서 오래 못 버티잖아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동대표가 하고 싶으냐 아니냐만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고 싶다고. 누군가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더만요. 그럼 1601호 그분과의 일은 어떻게 해결을 하죠? 그건 별거 아니죠. 따지고 보면 그리고 동대표를 하되 우리 동 전 주민의 찬성을 받아달래요. 그리고요. 1601호께서는 오늘 불참이라며 주인들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하셨어요. 나는 1601호 할아버지가 어떤 감이 있어서 피하는 건가 쓴웃음이 나왔다. 임시 반모임을 급하게 연 것은 우리 동은 동 대표가 사표를 낸 상태라 새로 뽑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누가 좋겠는지 추천을 좀 해주세요. 1002호를 추천할게요. 아이고 아니에요. 저는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 절대로 못해요. 아예 후보에 넣지도 마세요. 1802호요. 저는 46살이에요. 요즘 46살은 아무도 못 건드린다는 거 아시죠? 고3 마마에다 남편은 사오정이지. 시부모 편찮으시지. 친정 부모 상에다 정말 못해요. 그러면 1301호 바깥분이 오셨는데 어떠세요? 제가 동대표를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발언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전 동대표의 남편으로서 좀 항의를 하려고 합니다. 1601호와 1802호에게요. 1802호라도 오셨으니 해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집사람이 일일이 적어놓은 걸 제가 들고 왔습니다. 첫째, 청소 아줌마 보너스 왜 주라 마라 하십니까? 이건 관리 규정에 있는데요.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뭘 부추겼다고. 이거 확실하게 조목조목 사과 받아야지 제가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오늘따라 1601호가 안 나오셨군요. 요즘 세상에 어디서 여자라고 함부로 대합니까? 여자들도 남자 못지않게 배울 만큼 배웠고 다들 제 목소리를 내는 세상 아닙니까? 저도 남자지만 본인이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거 심한 거 아닙니까? 왜 실컷 봉사한 사람에게 몰입꾼처럼 몰아댑니까? 누가 그랬다고 그러세요? 그 듣자 하니.
노인네가 왕년에 뭐 좀 했느니 어쩌니 그거 듣자고 반모임 합니까? 1301호 남편 목소리가 고조되자 분위기가 삽시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해졌다. 1301호 바깥분께서 따질 것이 많겠지만 그만 고정해 주시고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지금 보시다시피 동대표를 할 사람이 도무지 없어요. 천상 우리 동대표를 비워놓든지 아니면 1301호께서 마음을 너그럽게 접고 다시 맡아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집사람도 절대 못하게 할 겁니다. 바깥분이 말리셔도 사모님 의견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주민들의 의견만 모아주십시오. 공석으로 두는 것보다 1301호께서 동대표를 하시는 게 낫겠죠? 손들어 주세요. 찬성이요? 모두 찬성이군요. 내일 중으로 용지를 게시판에 붙이겠습니다. 동의 사인을 해주세요. 다음 날 나는 우리 동 게시판에서 주민들이 1301호의 동대표 선출에 찬성 사인한 용지를 거뒀다. 1601호의 사인만 빠져 있었다. 과반 쓰면 됐지. 내 사인까지 뭐가 필요하냐고. 1601호께서는 손을 휘저으며 횡하니 어디로 가시던데요? 101호에서 전해주었다. 늦은 저녁 나는 확실한 다짐으로 노인네를 눌러두겠다는 저의를 가지고 또 본인 앞에서 의견을 직접 수렴하겠다는 시위 겸해서 1601호로 올라갔다. 현관문 앞에 1301호가 빈정대던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의 집이라는 팻말이 또렷하게 붙어 있었다. 훌륭하신 집 배를 눌러 말어 잠시 망설였다. 누구세요? 401호 반장인데요. 1601호 어르신 계신가요? 난데 무슨 일이요? 동대표권 때문인데요. 1301호를 선출하는데 찬반 표시를 안 해주셨기에 왔습니다. 아, 나는 반대는 안 해요. 그렇지만 어떤 사인도 안 하겠어요. 국가유공자시군요. 몰라 배워서 죄송합니다. 1301호를 동대표로 주민의 90% 이상이 찬성을 했어요. 그러니 앞으로 우리 동을 위해서 매사 잘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나는 반의 일에 또 파투를 놓으면 애꿎은 반장만 바쁘게 하고 왕년에 어쩌고 사설이나 들어놓으면 딴지나 거는 당신 책임이 크다는 뜻으로 또박또박 확실하게 인사도 꾸벅하고 내려왔다. 주민들의 동대표 추대 동의서예요. 한 사람만 빼고 모두 동의했으니 명예회복은 충분히 된 셈이죠. 남편의 힘은 역시 막강하더군요. 1601호 그 풀떼 세든 노인네가 대친 시금치같이 손은 들었으니 그리고요 연세 많은 노인네가 따로 무슨 사과를 하겠어요. 이만하고 이해를 해주세요. 약속드린 대로 제가 곁에서 기꺼이 도울게요. 나는 1301호와 관리실에도 가고 불결한 상가에도 가서 협조 부탁도 하고 아파트 동쪽 차단기를 밤에도 내리겠다는 등 사소한 일들을 처리하며 반장질을 하고 다녔다. 반장을 맡은 지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1301호에서 만나자는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가라앉은 게 평소 같지가 않았다. 동대표 회의에서 말이에요. 기존의 지네들끼리 금반지를 해 끼네 관광을 감내하며 쉬쉬해요. 무슨 일이든 결국에는 냄새가 나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돈이며 어떤 경로로 들어와서 쓴 것인지 밝히고야 말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옥신각진했지요. 그랬더니 이것들이 저녁에 106동 지하실에서 만나재요. 내가 안 나갔더니 전화질을 하고 난리지 뭐예요. 거지 같은 것들이 웬 지랄이냐고 악을 써버렸죠. 니녀는 큰 평수에 사니까 눈에 뵈는 게 없냐? 다들 거지로 보이냐? 면서 내리 사흘을
집 앞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사흘째 되는 날 아들이랑 남편이 나서서 어디서 놀아먹던 버르장머리야 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을러대며 난리를 쳤지요. 그러고는 물러가긴 했는데요. 나 정말 심장병이 다 생겼어요. 잠깐 밖에 나가기만 해도 누가 뒤통수를 치며 머리끄댕이를 쥐어 뜯을 것 같고 가슴이 막 뛰어요. 무슨 그런 일이 아파트 지존을 건드렸다니 그네들도 대단하십니다. 테러가 따로 없네요. 어쩌면. 그새 한번 연락을 했는데 따님이 엄마 여행 갔다고 그러더군요. 하필 마침 그때였어요. 병이 생길 만큼 쇼크를 받으면 안 되죠. 그나저나 여자들이 무슨 조폭같이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겠다고. 무섭네요 정말. 그 난리 끝에 반지는 안 하기로 하고 관광은 갔다 온 걸 어쩌겠냐면서 이젠 슬금슬금 수그러들긴 했어요. 그건 그렇고 전기자동차 충전기 지상 설치 때문에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동 앞에 22대 충전기를 지상 설치한다는 안이 나왔어요. 우리 동 지하에는 아파트 전체가 쓰는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어 만약 불이 나면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거든요. 오늘 저녁에 노인정에서 설명회를 가진대요. 꼭 참석하자고요. 이쯤 확실하게 제 신임의 지지 기반을 다진 1301호는 불의의 사태에도 개의치 않고 동대표로서의 임무를 왕성하게 벌이는 것 같았다. 그녀의 동사랑은 과속화되어 갔지만 나는 관리실로 어디로 다니면서 설명을 듣고 또 주민들 사인을 받고 하는 일이 차츰 번거롭게 생각되었다. 입만 열면 동에 대한 얘기로 시작해서 아파트 얘기로 끝장을 보며 30분이고 1시간이고 별 재미도 맛도 없는 1301호의 말 상대를 해주는 것에 지겨워지고 있었다. 얼마 후 108동에서 긴급으로 동대표와 반장들 회의가 열린다는 공고문이 왔다. 기존의 동대표들은 자격을 영원히 박탈당했고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동대표를 뽑기로 의결이 되었다. 전기 충전기 지상 설치가 몰고 온 이권 개입으로 싸우고 헐뜯고 또 싸우다가 감정적인 폭력으로까지 번지자 몽땅 자폭하듯이 헌 것들은 너도 못하고 나도 못하게 모두 사표를 내라. 이것에 동의합니까? 네, 네, 동의합니다. 난장판 가운데 사무국장이 의사봉에 땅땅땅 3번 두들겼다. 회의장은 새술은 새 부대라며 기대 반 걱정 반들의 얼굴이었다. 동 대표가 뽑은 의장의 사인 없이는 재반 지출이 중단되어 아파트 행정이 마비된다고 했다. 하필 내가 반장일 때 이렇게 계속 일이 터지냐? 며칠 후에 형식적인 정기 모임만 하고 나면 이 얄궂은 직업에서 손을 털 텐데 302호가 반장일 때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하더만. 나는 투덜거리면서도 우리 동은 누굴 대표로 뽑을 것인지 막막했다. 의욕이 꺾였을 1301호 얼굴도 떠올랐다. 임시 반모임을 급히 연 것은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동대표를 뽑아야 한대요. 일단 동대표부터 뽑아야 아파트 행정이 돌아간대요. 다음 달부터는 402호께서 반장이니 동대표도 겸하면 좋겠는데요. 어떠세요? 아유, 저는요. 올해 2번 대수술을 받아야 해요. 이왕에 아파트 사정도 알 만큼 알 테니 401호가 수고를 좀 해주세요. 저는요. 차례가 되어서 반장을 하느라 회의에 몇 번 참석한 제밖에 없어요. 정말 못해요. 그건 그렇고 우리 동 앞에 주차자리 2곳만 꽃밭으로 만들자는 의견을 언제부터 내놨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1301호 그이가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동에서 일할 사람은 그이뿐인데 어쩌나요? 결국 동 대표는 뽑지 못했다. 그런 와중에 나는
402호에게 반모임 장부를 인계했다. 반모임 장부를 넘기는 순간 나는 무언가에 장애물에서 해방되는 기분이었다. 키를 누가 잡든지 간에 배는 떠나가듯이 자취에는 어떻게든 돌아갈 것이고 아파트는 무너지지 않을 테니 나는 이 주거 공간의 방관자로 신속하게 원위치로 돌아왔다. 그러나 나의 방관자로서의 회기에는 난관이 따르고 있었다. 마가 끼려면 까무러치게 오는 건지 사건이 연속으로 터지고 있었다. 꽃들이 팝콘처럼 터지는 4월의 신새벽, 다급하게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우리 집 현관벨이 여러 번 울렸다. 내가 안방에서 잠이 덜 깬 모습으로 이상한 기분이 든 채로 현관 쪽을 내다보고 있는 동안 입구 방에서 자고 있던 아들 원희가 현관문을 반쯤 연 채 실랑이를 하고 있었다. 누구세요? 119 대원인데요. 신고가 들어와서요. 네? 무슨 신고요? 401호 봤죠? 아주머니가 자살했다고 그랬는데요. 아니. 나는 잠옷바람이라 현관 앞으로 쑥 나설 수도 없어 뒤돌아보는 아들과 얼굴을 마주볼 뿐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우리 집의 아주머니는 나뿐인데요. 나 안 죽었어요. 자살 안 했어요. 나는 안방 문턱에서 고개만 내밀고는 소리를 질렀다. 틀림없이 401호 아주머니라고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이거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119 대원들이 우르르 몰려가고 난 뒤 나와 아들은 잠깐 묘한 기분이 들었다. 엄마, 오래 살겠어요. 엉뚱한 부고를 대면 장수한대요. 무슨 날벼락이냐? 5시도 안 됐는데. 한숨 더 자자야. 어이없기는. 새벽부터 뒤숭숭하던 기분이 고사라도 지내듯 외출해서 돌아오는 나에게 1301호가 신고한 걸 잘못 들었던가 봐요. 119 대원이 죄송하다고 전해달라더군요. 아파트 입구에서 1301호가 전하는 말이었다. 남편이 지방에서 병원을 하는데 집안일은 나 몰라라 하고 개업하는 족족 실패래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몇 년을 치매로 애 먹이더니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후유증인지 그이가 우울증에 걸려서 벌써 3번째 자살을 시도했다는군요. 시아버지가 똥오줌도 못 가리는 주제에 쭈그렁 자빠진 자기 물건을 내놓고 노상 며느리를 끌고 댕기고 별 추접을 다 떨었다 하잖아요. 어머? 그따위 치매도. 세상에 치매성 성 도착증도 있나요? 몇몇 주민들이 아파트 입구 근처에서 딱하다는 듯 얘기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었다. 인간의 원죄 중에 성욕이라는 가혹한 욕구가 이러도록 곤란치사하게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는가. 성욕이 언제까지인지 묻지를 마라. 식욕이 언제까지인지를 물어라는 식구도 낭패거리로 떠올랐다. 신은 왜 인간에게 지 맘대로 하라고 만들어 놓고 이런 지경까지 가게 하는가. 쭈그렁 방탱이 그 물건을 어떻게 처리했담. 남편은 지방에서 집안 문제는 외면하는데 땡빚을 내서라도 시설에 맡길 일이지. 잠깐 말이 없던 그녀 얼굴을 떠올렸다가 연기 나는 곳을 보듯 1401호를 흘길 올려다보고는 금세 나 자신의 일로 돌아오고 말았다. 그날따라 집에는 나 혼자였고 밖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나는 뭔가 불안하고 초조해져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새벽 2시쯤 느닷없이 뭐가 쿵쾅대더니 기세 좋게 발로 차 대며 욕지거리를 쏟아내는 소리가 들렸다. 문 열어야. 그래 네가 뭐 잘났다고. 좋아하네.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남편을 뭘로 보냐? 너 오늘 죽어봐라. 술? 그래. 나 술 먹었다. 왜? 앞집 사람이 잘못 알고 주정하나 보다 하고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놀란 가슴을 두르며 현관문 가까이로 가 보았을 때는 행패가 말이 아니게 전개되고 있는 중이었다. 현관문을 발로 차대고 머리를 부딪히며 아파트 벽과도 몸싸움에 여념이 없는지 아파트가 흔들리며 울려댔다. 무슨 말인지 모를 욕설도 쉼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흠칫 무서워진 나는 현관문의 비상화면으로 밖을 내다보다가 철철철 소리에 정말로 기가 막혔다. 그런 와중에 토악질까지 해대고 있었다. 그야말로 이 날벼락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난감하기 짝이 없었다. 잠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앞집 사람 같은 이의 큰 소리가 들렸다. 사장님, 일어나세요. 몇 호신가요? 남의 집 앞에서 이러시면 어쩝니까? 이어 못 살아. 완전 개네 개. 정신은 뭘로 잡아잡숫고 남의 집 앞에 와서 이 무슨 행패람. 지금 이럴 때예요? 뭐야? 뭐야 개? 여기가 어디야? 너희들 뭐냐 말이야. 네 더러워서. 사장님 정신 차리세요. 이 시대가 민주주의 시대라지만 토하고 사하고 남의 집 턱 앞에서 이런 자유는 용납이 안 되지요. 자 일어나세요. 아무리 술 먹어도 자기 집은 용케들 찾아가시는데 우리 집 사장님은 아닌 것 같네요. 몇 동이시죠? 이 냄새 오밤중에 기가 막혀서 인간의 탈을 쓰고 딱하기도 하지. 아 이것들이 뭐? 뭐 하는 거요? 여기가 어디야? 마누라 어딨어? 밖에서 몇몇 아래 윗집 사람들의 질책하는 소리와 잠꼬대인지 뭔지 훨씬 기세가 수그러진 낌새가 전해져 왔다. 나는 용기를 내어 현관문을 살짝 밀어보았다. 삐죽이 밀리는 현관문 사이로 시큼하고 역한 지린내, 더럽고 추악한 냄새가 왕동지동 먼저 쳐들어왔다. 앞집 아저씨가 그 발광 덩어리를 조금 밀어내었는지 다시 힘껏 현관문을 밀고 내다보니 그 어이상실 덩어리는 자기가 싸고 토악질한 오물 위에 얼굴을 처박고 오시고 뭐고 시궁창 걸레처럼 악취를 뿜으며 널브러져 있었다. 어째 이런 일이. 이건 뻔뻔스럽고 무자비한 범죄 행위지. 지문조차 남기지 않는 완전 범죄를 노리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다 던져 추할 대로 추악한 비열한 추물의 극치였다. 자신의 내부와 외부에서의 소외감이 어떻게 공격적으로 들끓고 있는지를 무책임하고 비겁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술이 깨면 혼돈이 시작되는 시간, 질서가 비롯되던 시간을 생각해 보기는 하는 걸까? 영원히 광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무수한 혼란의 웅덩이에 빠져 있을 것인가? 구정물을 뒤집어 쓴 듯한 그 의식에서 놓여나올 것을 생각이나 하는 걸까? 매사 억울하고 분하고 죽고 싶은 갈등을 다독거려 주기를 천천만만 바라는 작대치고는 깨진 쪽박이 아닐 수 없었다. 우리 애기 어디서 여태 어떻게 지내다 왔니? 밤새 뭐 했니? 하며 지옥에서 걸어 나오는 아이를 대하듯 위로하고 안아줄 수 있는 아내를 만나기로는 천상에나 가야 하지 않을까. 지은 복도 없으면서 감히 천상 같은 그림이라니. 나는 팔팔 뛰며 분개하다 말고 그만 울고 싶어졌다. 며칠 그 지저분한 어이상실의 주정뱅이 사건이 떠올랐고 그럴 때마다 심란하고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이런 소동 와중에도 모두들 칸칸이 들어박혀서 자기의 치부를 은근히 숨겨둔 채 익명의 얼굴들을 하고 나와 관계없으면 안 좋은 사람 없다는 듯 잘들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적당히 미소를 지으며 뭔가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삶은 진행 중이었다. 마음을 비우느라 그랬을까 한동안 잠잠하던 1301호에서 전화가 왔다. 저기요. 성주 중학교에서 중국어 강의가 있대요. 요즘은 중국 시대잖아요. 중국어 배우러 가지 않을래요? 같이 다녔으면 좋겠는데.
좋죠. 1702호도 함께 가자고 그러죠? 그분도 활발해 보이던데요. 그이는 골프나 치러 다니지 학구적이지 못해요. 아카데믹하지 않아요. 학교 전화번호 알려줄 테니 신청할래요? 그리고 나 사진도 많이 찍으러 다녔거든요. 어디 갈 때 나 좀 데려가 주지 않을래요? 그리고요, 백이동 애기 엄마, 그이 오빠가요. 우리 아파트 지을 때 자재를 납품했대요. 부도가 나서 난리치는 과정에서 어떻게 주물러 냈는지 이 아파트 한 채를 거저하다시피 가져갔다는 거예요. 백이동 그인에도 오빠를 통해서 분양을 받았다니 거기도 피장파장 냄새가 나죠. 그의 오빠네도 이사도 들어오지 않고 비워놓은 상태에서 벌써 이 아파트를 팔아 넘겼대요. 글쎄. 무슨 범죄 커넥션 같이 이권만 개입되면 뭐가 이래요? 이런 아파트 단지도 이러니 나라 살림은 정말 어떤가 모르겠네요. 저기요. 일단 전화번호 불러줘 보실래요? 제가 봐서 신청을 하죠. 곧 죽어도 아카데믹이라 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전화를 끊었다. 1301호와 다니면 싫어도 화제가 아파트에 관한 것일 거였다. 뒷소문을 소신대로 산다며 미친 것처럼 헤집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나는 더 이상 아파트 일에 휩쓸리고 싶지 않았다. 중국어 신청도 단념해 버렸다. 물론 내가 그녀를 초대해서 나들이 가는 일도 없을 것이었다. 사실 1301호가 불출세에 투사 같다는 생각은 했다. 며칠 후 아파트 입구에서 302호를 만났다. 저기요, 그거 봤어요? 그 유인무료. 네? 아직. 뭔데요? 1301호가 집집이 우편물 박스에 다 집어넣었던데요. 애완견 말이에요. 밤엔 개가 짖어서 잠을 못 자고 낮엔 빈집에 혼자 있는 개가 울어서 생활에 지장이 있다며 헌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하여 고발 조치하겠다고 위법 사항이라며 고발 내용이 한바닥이나 돼요. 근데 좀 심한 거 아닌가요? 아무리 공동주택이라지만 이웃끼리 너무 빡빡한 것 같은데요. 그 집은 밤에 소리 지르고 안 싸워요? 나는 막 싸우는데. 나도 막 소리 질러요. 남편에게 악도 써요. 아이고 이참에 고발장 들어오겠네요. 신경쇠약 아닌가 몰라요. 우울증 비슷한. 오늘 아침에 의경련에다 심장이 멎는 것 같다며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이. 네? 아파트를 위해 너무 몸 바쳤나요? 욕만 먹고 본의 아니게 물러났으니 상처뿐인 영광이 된 셈인가 보네요. 명예회복은커녕 고층에서 떨어진 기분이라 했어요. 집착이 심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요. 1601호 할아버지가 며칠 전 처방전을 가지고 우리 약국에 오셨어요. 그런데요. 저희 보고 하는 말씀이요. 정말 웃겨요. 실제 상황인지 의심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어디에다라도 해야 숨을 쉬겠단 말씀이요. 내가 승승장구 사업을 할 때는 빚 하나 없는 모범 사업체로 국가에서 산업 훈장까지 받았지요. 그러다 회사를 그만두면서 자식에게 다른 사업체를 차리게 하고 모든 재산도 자식에게 물려주고 몇 년간 세금을 내지 않고 연체를 한 거요. 다시 말해 수십억 세금을 떼먹었지요. 내가 죽고 나면 그만 아니요. 내 명의의 자산이라고는 없으니 이 나이 먹은 늙은이 조사하다 말고 그런다 말이요. 세상을 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요. 이제도 철저히 머리를 써야지요. 그런데 말이요. 세상 일이 참 마음대로 안 된다 그 말이요. 자식놈이 글쎄 그새 사업체에다 건물까지 다 들어먹고 사는 집까지 압류당하게 되었소. 사람 일생은 숨이 넘어가는 날까지 쉴 사이도 없는 마라톤 경주요. 휴. 혈압 당뇨에 신장도 나쁘고 호흡기도 나쁜지 목이 쪼이는 것 같다며 기가 팍 죽었던데요. 머리 어설프게 굴리다가
인생 막장이 파란만장이잖아요. 너무 웃기는 스토리죠? 어떤 경로로 어떤 견적으로 세금을 포탈했다고요? 가만히나 계시지. 딱하게도 난채는 도구로 하고선 그래서 더더욱 국가유공자를 달고 다녔대요? 동정심 없어서 나는 못 살겠네 하는 아라리가 목이 메이 계시리 정말 울고 싶은 웃기는 얘기로 세상은 넘쳐나고 있었다. 누군들 준비한 현실이 버겁지 않았겠는가. 삶이란 위선이 바닥을 칠 때 거품을 뺀 진실한 한때로 돌아가고 싶을 것인가. 참으로 찜찜하고 기를 막고 싶은 사건들이 뒷덜미를 잡고 숨바꼭질을 하는 것 같았다. 가끔은 제 손으로 제 속을 뒤집어 보고 끄집어내어 보고 싶을 때가 있게 마련이었다. 곁에서 지켜주겠다고 한 약속은 어쩐다. 302호와 헤어진 나는 1301호와의 약속을 떠올리며 은행나무 가로수의 푸르른 행진을 올려다보았다. 걸음을 옮기다 말고 무심코 재촉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커피점 무인 카페 1분 유리창에 나와 똑같은 여자가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며 빙긋이 웃고 있었다. 모두들 1301호를 나무 위에 올려놓고 슬며시 돌아설 때 나는 손을 내밀어 도와준 것이 아니라 장난감처럼 만지작거리다만 내 속에다 나의 이기심을 넌지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녀의 존재 뒤에 숨은 나의 배신을 쓴 침을 삼키며 떠올렸던 것이다. 작품 잘 감상하셨는지요? 작품 속 캐릭터들이 아파트에서 나와 말을 걸어오는 것 같습니다. 1301호가 동 대표에 연연했던 것은 혹시 우울증 비슷한 증세가 있어서였을까요? 그녀를 뒤에서 도와주겠다고 했던 화자의 심정도 이해할 듯 합니다. 국가 유공자임을 자랑으로 삼았던 1601호 할아버지가 반전입니다. 이제 철저히 머리를 썼군요. 모든 재산을 자식들에게 다 물려주고 세금을 일부러 내지 않고 연체를 시키는군요. 수십억 세금을 떼어 먹었다는 거군요. 내가 죽고 나면 그만 아니요? 내 명의의 재산이라고는 없으니 이 나이 많은 늙은이 조사하다 말고 그런단 말이요.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 사람들은 변한다고 하는데 국가유공자 1601호 할아버지는 반대로 변화하고 있군요. 놀랍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1601호 할아버지 한 사람뿐이겠어요?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자식놈에게 물려준 그 많은 재산, 사업체, 건물까지 다 들어먹고 사는 집까지 압류당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한 푼의 동정심도 일지 않는군요. 어쩔 수 없죠 뭐. 마지막 부분 문장이 자신을 돌아보게도 합니다. 모두들 1301호를 나무 위에 올려놓고 슬며시 돌아설 때 나는 손을 내밀어 도와준 것이 아니라 장난감처럼 만지작거리다만 내 속에다 나의 이기심을 넌지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문장이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작품 써주신 작가님께도 존경하는 마음과 감사함을 전합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